챗GPT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네, 없으면 못 살죠. AI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의 무게 중심이 자체가 다 AI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국면에서 이런 변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성장의 파도에 올라탈 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분명히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망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편입을 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이용성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듣는 단어, 바로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작 AI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혹시 AI 투자를 엔비디아만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마케팅 담당하고 계신 염정인 부장님 모시고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AI 시대, AI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개월 만입니다. 그러게요. 2개월이나 됐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AI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나고요? 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막상 투자하려면 또 망설이게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 투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왜 AI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두 번째로는 그 필수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뉴스만 틀면 AI 얘기가 정말 끊이지가 않는데요. 막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런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AI 투자 적기인가요? 적기인가요? 굉장히 타이트한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AI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돌이켜보면은 90년대 인터넷 혁명, 2010년대 모바일 혁명, 그리고 지금은 AI가 산업 전반을 지금 바꾸고 있는 AI 혁명 시대다라고 지금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자님 어떻게 챗GPT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네, 없으면 못 살죠. 저도 없으면 못 삽니다. 아마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이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AI 혁명이 기존의 어떤 IT 사이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클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물론 도입은 됐지만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돈을 잃을까 봐 좀 두렵다, 지켜보겠다 라는 선택을 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성장의 무게 중심이 자체가 다 AI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국면에서 이런 변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성장의 파도에 올라탈 때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분명히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 관망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은 전략적으로 편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쯤이면은 정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데 네. 지금 이제 2025년 10월인 시점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버블이다. 고점 논란이다. 네. 과열 신호가 온다. 이런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선뜻 들어가기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점 혹은 버블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흔히 고점 논란 할 때 뭘 기준으로 얘기하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면 고점일까요? 1이면은 적정이고 2면은 고점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시점에서 어떤 기업, 특히 테크 기업들을 볼 때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실제 이 기업들이 돈을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정말 실적이, 이익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 보이는 구간들이어도 기업 이익이 실제로 커지면 시장은 항상 그 가격을 좀 정당화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장표가 하나 있는데 무엇보다 실적이 AI 테크 기업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근데 이미 높아진 기대치에서 계속 더 뛰어넘는다는 점인데 이것만 봐도 오히려 우리가 시장이 이들의 성장성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도 감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 그래프 이 닷컴버블 시스코랑 현재 엔비디아 주가 추이 한번 보게 되시면은 저희가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예전에 닷컴버블 때예요. 닷컴버블 때 상황인데 그때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데 이 준비한 차트의 왼쪽 같은 경우가 닷컴버블 때의 시스코의 그래프이고 오른쪽이 엔비디아 2020년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 모습인데 파란색이 주가고요. 주황색이 EPS 즉 저희가 말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닷컴버블 때 시스코 같은 경우는 주황색 선 보면은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반면에 파란색 주가 상승은 굉장히 가팔랐죠. 그래서 이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버블이 터졌다라고 모두가 외쳤던 그 시점인데 그에 반해 오른쪽 엔비디아 보면은 정말 경이롭게 차곡차곡 실적도 같이 상승하면서 주가와 함께 비슷한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닷컴버블 때처럼 이렇게 크게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버블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쨌든 좀 단순합니다. 저희가 논쟁의 초점을 현재 주가, AI 가격 이런 쪽에 좀 두지 마시고 실제 이익이 커지고 있냐, 이익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답은 이미 숫자가 나와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거품 논란이 있어도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이 영역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 자산이 이 시대의 성장을 따라가죠. 뒤처지지 않고. 다만 또 한 가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광범위 지수만으로는 이제 이 AI 사이클 속도와 무게중심을 좀 온전히 따라가기 어렵지 않나. 즉 세상이 바뀔 때 뭔가 투자의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게 범용지수로는 AI 시대의 이제 변화나 성장성을 그대로 담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좀 제가 너무 감히 공격적으로 너무 크게 말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AI 시대를 대표할 새로운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새롭게 상장을 한 상품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입니다.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이름만 들어도 되게 핵심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AI라고 해도 워낙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거는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게 좀 다양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하고 봐야 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정적이고 딱 어떻게 규정된 산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의류, 가방 만드는 기업, 뭐 아니면 뭐 식음료 이렇게 딱 규정된 산업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주인공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크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AI 발전 단계를 세 가지 진화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산업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학습 단계라고 하죠. AI가 세상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AI의 뇌를 만드는 시기다라고 해서 이때 연산 관련된 GPU, 엔비디아가 굉장히 치고 올라왔죠. 시장의 주목도 많이 받으면서. 그런 다음에 추론 단계입니다. 학습된 AI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답을 내는 시기인데 저희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막 줄치면서 외우고 하는 걸 학습 단계라고 한다면 실제 수능 보고 시험 볼 땐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기존에 배우고 외웠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답을 도출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추론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저희 처음 GPT 같은 경우부터도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현재 뭐 쇼츠 같은 짧은 동영상은 이제 이미 AI로 너무 잘 구현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이 막 2-3시간짜리도 곧 현실화될 날이 좀 머지않았다라고 나올 정도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비스 단계로 AI가 실제로 저희 생활 속에 방금 말씀 주신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저희 실생활에 실제 적용되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발전 단계를 저희가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지금 살펴보면은 추론 단계 중반쯤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발전 단계가 이어지면서 당연히 관련 산업과 종목들 중 누가 더 주목을 받고 성장이 이어갈지 지금 그거에 따라서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갈릴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AI 투자를 딱 한다면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방금도 살짝 말하면서 반도체 얘기하면서 로봇 얘기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AI 관련해서는
총 4가지 핵심 산업이 있다라고 조금 범주화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AI 관련된 섹터를 저희가 크게 인프라 그리고 활용, 이 AI를 만드는데 이제 구동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었고요. 인프라에서도 이제 컴퓨팅 인프라라고 해서 저희 반도체랑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에너지, 저희 전력, 원전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 그 다음에 활용 쪽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AI 발전 단계와 이 4가지 수혜 산업을 조금 매칭시켜서 보게 되면은 학습의 시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반도체 네트워킹 쪽이 많이 달려왔고요. 그러다가 학습 추론이 커질수록 전력이랑 열 관련된 문제가 커지면서 저희 SMR 원전, 냉각 기술 이런 산업들이 뒤따라서 부각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과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AI 소프트웨어가 좀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피지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로버트나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관련된 것들이 성장을 좀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본 것처럼 AI의 각 핵심 산업의 무게중심이 발전 단계에 따라서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시기엔 반도체가, 어떤 시기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 성장의 이 속도와 성장을 좀 반영을 잘 해서 저희가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상품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AI의 4가지 핵심 산업을 AI 발전 단계와 연결해 좀 설명해 주셨는데, 각 세부 핵심 산업을 간략히 짚어주시고 이 상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개 축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팅, 에너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4가지이고요. 주도 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바뀌지만 어찌됐건 간에 4개의 축 모두 AI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 전반의 성장을 온전히 반영해서 투자를 하려면 이 4가지를 함께 들고 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 자체는 저희가 인프라 활용의 4대 6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팅 쪽에 20, 에너지 20, 소프트웨어 45, 하드웨어 15 이렇게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인프라는 사실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는 기반이잖아요. 물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AI 학습 본격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엔비디아 주가 지금도 너무 높은 데 더 오를 수 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사실 이 이후 것들이 다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고 가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비중 이상을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본격화되면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전력이나 열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당연히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20%씩 들고 갈 예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쨌든 인프라는 무조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학습 단계 측면에서 그동안 AI 인프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흐름이 분명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은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추론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활용 쪽에 조금 더 많은 포트 비중을 60%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 축을 좀 치우친 경향이 있고요. 이 활용 쪽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쪽의 영역을 하드웨어 영역보다는 조금 더 높게 비중을 둬서 45, 15% 이렇게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AI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 핵심 산업 간의 비중을 조금 능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AI 성장 방향이나 속도를 좀 자동적으로 포착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팅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AI 소프트, AI 하드웨어 이 핵심 산업을 딱 구축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압축시켜서 모아낸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각 세부 산업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섹터 변화에 맞춰서 비중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각자의 생업이 또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니즈를 좀 조금 해소하기 위한 상품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말씀해주신 세부 산업별 ETF가 많이 나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 산업, 뭐 반도체만 투자한다든지 전력만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세부 산업별로 이제 압축해서 이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ETF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는 저는 다 너무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뉴스가 매일 쏟아지는데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AI 테크라는 큰 틀 안에서도 이 관련된 섹터랑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변하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저희 같은 일반 생업 투자자들이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솔직히 또 뭐 반도체 투자했다가 소프트웨어 투자했다가 원전 좋다고 해서 원전 쪽, 에너지 쪽 투자했다가 이거를 교체 매수 매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타이밍 엇박 나면은 오히려 수익률을 남들보다 더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계좌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시장 환경에서 저희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 같은 상품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특정 시기에는 당연히 일부 산업 ETF보다는 수익률이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전체 산업 성장의 흐름을 조금 더 손쉽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섹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가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AI 지수 추종을 하는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히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 그 안에서도 그 산업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살아남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모든 산업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테크 쪽, AI 쪽은 전형적인 승자 독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서도 특정 몇 개의 서너 개의 강자가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주도하고 성장 과실 또한 이 몇몇 핵심 기업만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미 관찰하고 볼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네 개의 핵심 산업 안에서도 좀 승자만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담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 맞는, 오늘날의 성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전후의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처럼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핵심 기업부터 해서 앞으로 미래의 AI를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기업들까지 저희가 선별적으로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넥스트 AI, 미래의 유망주들까지 좀 함께 담는 포트폴리오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리더 기업들 말고도 앞으로의 AI 시대를 이끌 넥스트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저희 포트폴리오에 방금 현재와 미래 핵심 기업들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련 종목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꼽은 탑픽 몇 개만 한 두세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레딧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어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딧의 강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남긴 휴먼 인풋 데이터라는 점이에요. 생성형 AI가 이제 답을 낼 때 사람의 어떤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그 니즈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 레딧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질문, 답변, 토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맥락과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그런 데이터라서 실제로 뭐 검색이나 추천이나 뭐 랭킹 이런 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빅테크랑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도 맺으면서 굉장히 질 높은 데이터 풀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쨌든 이 생성형 AI 시대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자산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가 돼서 소프트웨어 섹터 내의 주요 종목으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요새 너무 올라서 또 맞아요. 그렇긴 한데 9월 하루만 막 30몇 프로 올랐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서 굉장히 핵심 공급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뭐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까 초반에 좀 드렸는데 실제로 수주 잔고가 막 분기 만에 두세 배 오른다든지 클라우드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컴퓨팅 인프라 주요 종목으로 꼽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또 주요 종목으로 꼽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클로 실제로 어쨌든 그 AI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어떤 전력 공급에 특화된 그런 기업으로서 어쨌든 수직 계열화 모델을 갖고 있는 차별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클로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좀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듣고 보니 분산 투자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전략인 것 같네요. 그야말로 AI 시대의 선택과 집중 ETF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주도권이 옮겨갈 때마다 어쨌든 산업 비중 바꾸고 그 산업 안에서 핵심 종목도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가장 잘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ETF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를 꼽는다면요? 네, 사실 항상 마무리와 정리가 중요합니다. 네. 앞에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마무리와 정리가 항상 중요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AI 투자 필수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버블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실적, EPS 이런 것들 먼저 보시면 좋다. 이 실적에 기반된 장기 트렌드에 우린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기왕 투자한다면 기존의 어떤 지수 말고 기존의 시장 지수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한번 보자. 두 번째로 AI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간의 어떤 지속적인 비중 조절을 저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이 ETF도 그 비중 조절을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승자 독식, 어찌됐건 간에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 내의 주요한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번 상품 외에도 에이스 ETF에는 다양한 테크 라인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테크 맛집. 네. 테크의 진심인 에이스 ETF인데요. 소개하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테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라인업 지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AI 성장을 추구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반도체만 투자하는 것들, 원자력만 투자하는 것들 상품도 따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 회사는 이제 단순히 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품뿐만이 아니라 좀 시대에 맞는 투자의 길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세상이 바뀔 때 투자도 바뀌어야 되고 AI 시대 투자는 에이스 ETF로 만나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ETF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AI 투자 시대에 AI 지수 투자라고 좀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AI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 계속 바꿔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이 상품 하나로 충분하실 것 같네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